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변화시키고 교실을 깨우는 수업 성장기 교육대 기획 클래스업 교실을 깨우라의 서경석입니다. 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동기, 두 번째도 동기, 세 번째도 동기다. 미국의 교육자,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테럴 벨의 말입니다. 동기 유발, 즉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라는 의미인데요. 오늘도 학교에서 학생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선생님의 수업을 만나보려 합니다. 자, 먼저 저와 함께 오늘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실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상담심리연구자, 연세대 심리학과의 이동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얘기를 들으시고 교수님 얼굴이 확 피셨다는 소문이. 저한테 되게 친숙한 단어이거든요. 동기라는 게. 동기. 예, 동기와 이동기의 동귀. 상담실 이름도 동귀 상담소 또는 동기 부여 상담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게 딱 들어맞는 주제여서 이렇게 좋아하셨구나. 네.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죠? 뷰티풀 마인드라는 그런 걸로 정말 뷰티풀하게 시작을 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동기 부여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네요. 오늘 동기 좀 힘 좀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시작부터 한 1분 30초만 계속 동기 얘기만 그냥 동귀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 이유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학생들의 동기 유발에 진심이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면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완전 완벽한 학생입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선생님이 해주시니까 더 깊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상품이 너무 푸짐하잖아. 저요. 나 좋습니다. 해봅시다. 잘 수 있죠? 열심히 해주세요. 여러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너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상담사입니다. 과학자입니다. 의사입니다. 판사입니다.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금 상담사입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만큼. 시작!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분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동기부여가 된다는 어떤 학생의 칭찬이 있었죠? 완벽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자, 울산 도산초등학교 이승현 선생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도산초등학교에서 6학년 2반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 이승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매우 반갑습니다. 영상에서도 살짝 느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눈빛이 와, 정말 이런 눈 가지신 분들 제가 많이 만나 뵀는데 한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에너지 정말 넘치고요. 모든 일에 진심이고 칭찬 잘해주고. 맞습니까? 써져 있나요? 최고의 성격인데요. 최고죠, 최고. 그리고 호기심도 좀 많으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재미있는 걸 좋아해서 항상 아이들이랑 좀 재미있는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성격입니다. 벌써 느낌이 옵니다. 재미, 흥미 이런 쪽으로. 제가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그 화면에 아이들이 직업을 막 얘기했는데 가진 겁니까? 가지고 싶다는 겁니까? 그게 이제 제가 바라는 수업 목표와 연관이 좀 있는데요. 저는 아이들이 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어려운 내용을 조금이라도 쉽고 즐겁게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제 제일 핵심적인 게 바로 동기 유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기 유발을 위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전략을 한번 사용해보고 같이 한번 해보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학생들이 동기 유발되도록 네. 계속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저런 것도 한번 해볼까? 네, 다양한 경험을 한번 통해서 체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동기 유발이라는 거 정확하게 그 학문적으로 심리학계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정의합니까? 그 어떤 목표가 있으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를 동기 유발이라고 하는데, 학교 장면 같은 경우에 당연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런 의지가 생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이제 동기 유발인데,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하고 싶은 게 학생들이 정말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거거든요. 오늘 아주 제가 진행하고자 하는 동기가 제대로 유발되는 날입니다. 좌동기, 우동귀. 진짜 동기 유발되는 거 맞죠? 정말 시청자분들이 열심히 저희 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도록 열심히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 수업 장면을 본격적으로 이제 보게 될 텐데, 이 키워드가 정말 놀랍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열정을 불태우는 수업. 네, 맞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게 그러니까요. 가능해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행을 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주제도 많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이들이 얼마나 열정을 불태웠는지 직접 확인해 볼게요. 자, 울산에 있는 도산초등학교. 이거 친구들이랑 같이 알면 좋을 것 같다 싶었던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보는 시간이었죠. 지금 1교시까지 자율탐구 발표할 거고요. 그럼 첫 번째, 먼저 여러분이 연구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혹은 있었다면, 혹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일단 한번 떠오르는 대로 다 한번 적어보세요. 미국사는 진짜 안 나올 것 같아요. 포토그래퍼, 유튜브 성공하는 법. 무슨 유튜브 찍을 건데? 여친 사귀는 법, 용돈 많이 받는 법. 여자친구 사귀는 법. 정말 관심이 많죠. 아유, 관심 있을 때죠. 카카오, 쿠팡, MBTI, 고래, 울산, 바다. 묻지마 사건 사고. 인도 신화도 재밌겠다. 이거는 뭐야? 선악이야? 철학적이다. 이거는 뭐야? 인도신, 지옥, 천국. 수영이 생각보다 철학적이었네. 좋습니다. 학생들 모두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해주면 지루하고 귀에도 잘 안 들어오거든요. 직접 조사하고 직접 말할 수 있고 직접 선택하게 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저희 손에 학생들이 쓴 온갖 궁금증이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신기한 장소들 알아보기, 그리고 방귀로 전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묻지마 사건 사고, 북한의 노래 알아보기,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근원적인 것까지 얘기하네요. 이 학생은 주제가 통일되면 물음표, 선정한 이유는 정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대통령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진다. 사회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요. 야, 이거 재밌다. 6학년 네. 학생들이. 근데 이거를 저는 이게 좋은 게 떠오르는 대로 적어보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해보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고, 그 안에서 좀 더 이렇게 좁혀가는 거, 이걸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좋은 걸 떠올려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제한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못 떠올리는데,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도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633 12년간 정해진 걸 그냥 배워온 세대여서, 야, 이런 수업이 있다는 게 정말 공부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고 있거든요. 이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시게 된 겁니까? 혹시 두 분께서는 학생들이 공부하기 제일 싫을 때 묻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공부 왜 해야 돼요? 맞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이거 왜 배워야 돼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딱히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고요. 항상 정해져 있는 대로 따라가니까 친구들이 흥미를 불러일으키기가 쉽지 않고 동기 유발이 약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좋아.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것을 여러분이 정해서 깊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한번 발표를 해볼까? 라고 제안을 했죠. 여기서부터 이제 연구원이 되어서 하는 자율탐구가 실행이 된 것 같습니다. 시켜서 하는 거 말고 내가 진짜 궁금해서 해보는 공부. 이러면 진짜 동기부여 확실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걸 해야 된다. 자기가 흥미가 생기지 않으니까 동기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거를 추구할 때 우리가 내적 동기가 활성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습 전략 측면에서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켈러라고 하는 어떤 분이 4가지를 이거를 충족하면은 동기가 활성화된다. 학습자로 하여금 뭔가 주의를 기울이도록 일종의 어텐션을 하게 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실제로 내가 이걸 하는 거가 나하고 뭔가 관련이 된다라고 느끼는 렐러번스라고 하는 거를 갖게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걸 할 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컨피던스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만족감이 생기는 세티스팩션이 돼서 나중에는 또 한 번 더 해보고 싶어 이런 거를 하게 되거든요. ARCS Attention, Relevance, 그 다음에 Confidence, Satisfaction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가 연구를 하고 싶은 주제를 택해서 이걸 하는 것 자체는 앞에 있는 2가지 관련되는 것 같아요. AR을 지금 충족시키는 네네. 수업을 하고 계시고 CS는 이제 그 결과로 이제 따라오게 되는 나중에, 것이죠. 다른 어떤 네. 활동들을 하게 되면. 네. 지금 주제가 엄청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엔비디아부터 방귀로 전기를 만들 수 있을까까지 이게 뭐 극과 극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과목의 수업으로 이게 배당이 되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해서 창의적 체험 활동을 또 운영하게 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하는 관련 4차시 그리고 국어 교과에서 5시간을 연구원이 되는 자율탐구 프로젝트로 재구성했습니다. 혼자서 개인 연구가 아니라 모둠별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들끼리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모둠별로 협의를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 주제는 너무 흥미에만 치우친 것 같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발표 주제를 모둠별로 정하고 거기에 좀 깊게 공부를 하고 발표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동기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지금 AR은 지금 충족되는 걸 봤고요. 자신감하고 만족감까지 얻을 수 있는지 CS를 지금 확인하는지 한번 화면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료 조사하기랑 자료 제작하기를 할 건데 그림 자료나 사진 자료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 좀 재미있는 요소라든지 혹은 여러분이 좀 깊게 공부한 거를 잘 풀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발다리가 앞뒤로 막 움직이는 게 언니 근데 내가 나가서도 이거 읽을 수 있을까? 저기 뭐길래 웃죠? 뭐 재밌나요? 그 방귀 전기 팀 아닌가요? 어릴 때 내버도 완전 위하고 지금 차를 보니까 싶은 꼴리 뭐 막고 이렇게 훌쩍 겁나 보냐 아, 조사해서 자료 만들고 연습도 하는군요. 갑작스럽게 증가하면서 방출하는 것이 폭발의 뜻입니다. 챕터 평화적 통일. 하나, 둘, 셋 하고 아이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호를 주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율탐구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남한화 북한이 통일하면 어떻게 될지 주도해봤습니다. 통일부의 국정권 장관은 북한과의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몇 년 뒤
경제 협력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남북이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한국을 진격하기 시작했다. 결국 한국이 패배했다. 북한을 공격했다. 한국이 전쟁을 승리하였다. 불쌍한데. 문제 1. 남북한이 통일되면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커질 것이구나. 하나, 둘, 셋. 세계 대표적인 과학자들을 미디어에게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1조의 절탐구 주제는 전 세계 폭발에 대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폭죽은 왜 터지는 것일까요? 여기가 실이고 이 실을 감싸는 종이에는 인이 묻어 있고 황과 인의 마찰로 불이 일시적으로 붙어서 여기 있는 종이 껍데기가 앞으로 나가면서 폭죽이 터지는 원리. 아, 발표 잘 쳤어요. 열심히 했네요. 네, 좋습니다. 물질마다 불에 타는 온도가 다릅니다. 각각의 발화점이 다르다는 소리인데요. 이게 정말 좋은 게 다음 과학 시간에 배웁니다. 게다가 또 자기 의견을 이렇게 남기는 과정까지 있어서 네, 모든 별로 이제 어떤 점을 잘했다. 나는 여기서 이 점이 조금 더 궁금하다.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좀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거잖아요. 직접 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그냥 알려주시면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들으니까 그게 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알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끼리 자료를 찾고 발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자료를 만드는 실력이나 발표 실력도 조금씩 느는 것 같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와, 자신감, 예? 네, 만족감, 만족감. 시작하죠. 결과물로. 네. CS 다 나타나네요. 이제 자율탐구 과정을 통해서 발표력이 정말 많이 신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좀 무거운 주제나 이제 좀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주제는 아이들이 중간중간에 유머 요소를 꼭 네, 넣어둬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저는 이 피드백을 주고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게 된 아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기도 하고 또 생각이 더 발전되면서 서로 간에 이게 관계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자신감과 만족감을 넘어서서 관계성의 측면에서도 이게 서로 공감하고 그다음에 이게 함께하는 느낌 같은 것들을 가지는 거가 또 다른 어떤 그런 성과가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어떻게 친구들끼리의 관계성 더 좋아지고 소속감도 더 높아지고 그럽니까? 네, 가장 제가 느낀 점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세련돼졌어요. 그 전에는 내 주장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모둠 활동이라는 것은 나만의 생각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같이 가는 법, 협업하는 법, 그리고 내 의견을 적당한 근거를 들어서 설득하는 법. 이런 거를 배울 수 있어서 그냥 글로 배우는 것보다는 실제 활동을 통해서 체감을 하니까 훨씬 더 잘 받아들여지고 또 오랫동안 기억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알고 싶은 거, 궁금한 거는 뭐 열심히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교과서. 자, 교과서 이게 특히 또 6학년 정도 되면 막 새롭게 배워야 할 양들이 막 이제 쏟아져 나올 텐데. 제가 지금 6학년 2학기 과학 교과서를 준비를 했는데요. 예, 예. 이번에 수업한 단원이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요 4단원이요? 네, 4단원의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성취 기준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4단원에서 나는 뼈와 근육의 생김새와 기능을 이해하여 몸이 움직이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요. 소화, 순환, 호흡, 배설기관의 종류, 위치, 생김새, 기능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의대반이에요, 여기?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재밌게 공부, 어때, 교수님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되게 복잡하고 신체 기관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뒤에 내용이. 이 부분이 실험이 크지도 않고 아이들이 배워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아이들이 좀 아찔해하는 그런 단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 끝에 이제 또 한번 새롭게 아이들과 한번 재미있게 도전을 해보자라고
한번 다음 수업을 한번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진짜 이것도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네요. 아, 그러면. 예, 그렇죠. 자, 그럼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문제는 순환기관, 즉 이제 혈액,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이 어떻게 해서 우리 몸을 돌아다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모든 별로 의논해서 혈액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동하는지 가설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어머, 저는 펌프 같은 걸 통해서 혈액의 움직임 이거를 지금 여기로 들어가는 그 풍선이 심장인 건가요? 풍선이? 펌프질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과학 프로젝트 1학년 교실에 가서 1학년 동생들에게 공부를 하는 법을 가르쳐 줄 거죠. 일일 선생님이라는 역할을 한번 줘서 또 동기부여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선생님이 되었을 때 이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포인트를 맞춰서 같이 가르칠 것이냐.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수업에 좀 참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 1학년 후배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또래 교수학습법이 있어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기가 100% 알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청중을 설정을 했습니다. 내 발표 내용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이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를 할 수 있었어요. 부담감은 없나요? 혹시? 뭐가 잘 모르는데 이거를 저 어린 학생들 가르쳐야 되는 거에 대한 거는? 진짜요. 가르치려면 4배 더 공부해야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11차시 정도 수업을 설계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단원에서 기본 기능과 지식과 이해를 배우고 모든 별로 수업 설계를 하고 리허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한번 1학년 1반과 1학년 2반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게 모둠 설계를 하게 하는 게 혼자 하게 되면 부담감이 되게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함께 이거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분산되는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나는 동생이랑 잘 놀아준다. 그러면 이제 동생이랑 잘 놀아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생이랑 잘 놀아주는 거 힘든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대신에 학습지를 만들고 활동을 계획하거나 준비물을 챙기는 등 역할을 좀 분산하고 역할을 나누면 잘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의도에서 이제 모든 편성에도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럼 역할을 이렇게 분담을 하고요. 교사가 되는 그 학생이 해야 할 수업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5명이서 한 팀이 되었고요. 한 팀당 1학년 1반, 1학년 2반 교실에 들어가서 20분씩. 한 팀당 20분? 20분. 그것도 적지. 짧은 시간은 아닌데 20분이면? 8살 친구들을 데리고 20분을 집중시키는 것은 저도 힘듭니다. 2분도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진짜 잘 했을지 이제 진짜 궁금한데요? 궁금해져요. 야, 이거 오늘 정말 진심으로 궁금해요. 다음 장면이.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얘들아 1학년 수업 들어갈 건데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거 1번 말이 너무 어렵지 않은가? 우리가 쓰는 단어가 있죠. 단어가 너무 어렵지 않은가? 2번째 수업을 진짜로 할 때는 좀 1학년 친구들은 재미있게 해줘야 돼요. 활동적인 걸 좀 많이 넣어주세요. 1학년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활동적인 활동. 심장 풍선. 뼈와 근육에 대해 알아볼까요? A 무슨 색이에요? 회색이요. 자, 수민이 앞으로 오고, 수민이 약간 앞으로 오세요. 네, 그렇지. 오케이. 듣는 거를 너랑 김기성이 해야 돼. 김기성이 하기 싫다는데? 하나 해. 가위바위보 할까? 아니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어떡해? 뭐라 말지 정해. 안 내면 이거 먹어요 이거. 너가 나갈래?
이거 진우가 할래 시범? 오케이. 자, 소화기능팀 나오세요. 여러분은 소화. 자, 이 제대로 진짜 준비하려고 네.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마치 같아요. 우리 연예인들 녹화하는 거랑 똑같네요. 네? 리허설 해보고. 생각하시나요? 조금 더 질문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아이들 보면서 자 얘들아 그럼 소화기관이라 뭐라고 생각해? 하고 물어보듯이 해야지. 우리 어깨 무릎 뒤에 발 이렇게 하는 게임이에요. 제시어하고 지금 말 안 해줬어요. 얘들한테 다시 말해줘야지. 제시어 발. 아유 제시어는 발입니다. 제시어는 발인데. 우리가 설명하는 근육은 이런 근육이 아니라 목, 팔 이런 데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근육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그거를 설명할 거예요. 조금 더 연습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육은 그 힘줄과 살을 통틀어 이루는 선생님 힘줄이 뭐예요? 그 힘줄은 그 갈비 먹을 때 안 씹히는 부분 있죠? 거기가 힘줄입니다. 와, 왜 자세하니? 근육은 단단한 잠을 받아들이는 눈, 보는 거, 호흡, 냄새 나는 거, 귀, 거, 피부 느끼는 거로 구성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시켜야 되니까 저희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배우는 것보다는 더 정확하게 저희도 알게 되고. 그냥 수업 듣는 방식으로 하면 암기도 잘 안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자료를 직접 만들어서 발표 대본까지 짜고 하니까 기억에 좀 더 오래 남는 것 같아요. 드디어 대박이 난다.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만큼. 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좀 같이 한번 봐봐. 시작! 이와! 화이팅! 가자! 준비 많이 했어요? 네.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긴 애들한테 이렇게 보내주면 돼. 알겠지? 이거는 6학년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여러분이랑 같이 재미있는 공부를 하려고 일주일 동안 준비를 했어요. 오늘 재미있게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이 불러볼까요? 시작! 안녕 친구들. 그냥 우리 감각기관에 대해 알아보자. 여러분은 감각기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너희 아이스크림 여름에 많이 먹어봤잖아. 아이스크림에는 무슨 맛이 있어? 얼음 맛. 딸기 맛. 그런 맛을 느끼는 게 미각이야. 너희 팀, 두 번째 팀 이제 곧 들어갑니다. 준성, 선생님 볼까요? 선생님 볼까요? 자, 전략 한번 말해봅시다. 1학년을 구워 살는 전략. 재밌게 한다. 두 번째. 지루하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급 3번. 칭찬 매우 많이 한다. 칭찬 매우. 다음, 표정은? 스마일. 들어올까요? 안녕 얘들아. 오늘 수업을 진행해줄 선생님들 소개할게. 들어가세요. 헤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진짜 준성. 선생님 준성. 다 가르칠 거야. 만약에 동작을 못 따라가. 연예대에서 아는 사람. 예쁘게 손. 뼈가 뭔가요?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박수! 맞긴 한데 살짝 더 얘기를 하자면 우리 몸을 고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뼈입니다. 친구들 일어나서 율동과 따라해볼까요? 선생님과 함께 일어나주세요. 자, 준 사람인데 스피커.
아침에 먹이는 일이야. 지금부터 내가 좋아하는 가정을 보여줄 거야. 나는 미리야. 나는 너를 이루어가게 구속을 혈액학교의 침으로 부드럽게 해서 삼킬 거야. 나는 풍산자야. 나는 음식물을 지키고 위해 수업은 흡수할 거야. 1번은 너무 많이. 음식물을 잘게 쪼개는 과정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일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골라서 적습니다. 아 진짜 저기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어떤 역할이었어요? 네, 작은 창자. 작은 창자? 해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100번이나 재밌었는데. 100번이나 재밌었어? 오늘 수업해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에 또 놀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애들이랑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준비물도 제가 직접 만들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제 제가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이 6학년 학생들이 정말 수업 잘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정말 대견해요.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놀랍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 있잖아요. 선생님 자리를 줬더니 그에 걸맞는 노력과 퍼포먼스를 통해서 아주 후배들을 감동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수업들 하고 나면 학생들이 막 발전하는 게 느껴지세요? 발표력이 많이 좋아지죠. 발표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도전 의식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거나 힘든 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한번 도전해 볼까? 네, 이런 의식도 좀 생겨난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도전 의식을 보고 이 일일 선생님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역할을 또 주셨을 것 같은데. 아, 네, 맞습니다. 1학기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화장품 기업의 대표가 되어서 같이 한번 화장품을 만들어 봤어요. 자기들이 재료를 사서 열심히 만들어요. 열심히 만들고 포장을 예쁘게 해서 가판대에 우리가 진열하듯이 하나하나 진열해서 홍보하고, 또 정말 놀라웠던 거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마치기 10분 전이 되니까 떨이 세일을 해요. 네. 경제관념까지. 갑자기 할인이 들어갑니다. 네, 할인이 재고로 남기느니 예, 정리하자. 네, 하겠다. 와. 네. 그리고 2학기 사회 교과에서는 기후 위기 누구의 책임인가를 주제로 검사, 판사, 변호사가 되어서 모의 재판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동기부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다변한 역할들을 연기를 해보는 것 하나, 그다음에 지금은 아이들한테 다양한 역할들을 직접 해보게 하는 거 하나. 양방향으로 다 가능한 거네, 이게. 그러네요. 자, 근데 이제 교수님은 그렇게 분석을 하시지만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들어봐야죠. 그죠? 이 연구원도 해야죠. 선생님도 해야죠. 립밤 판매원도 해야죠. 대표도 해야죠. 힘든데 우리 선생님 너무 열정적으로 저러시니까 그냥 내가 따라주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싶어서 있죠. 네. 학생들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머. 지금 우리 선생님 반의 학생 중에 한 학생하고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긴장되시죠? 네, 너무 떨려요. 과연? 선생님,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면 진짜 어떡하시려고. 제가 누구랑 하는지는 아직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가워요. 자, 우리 자기소개 한번 먼저 해줄래요? 저는 부산초등학교 6학년 2반의 손준성입니다. 아, 예. 예, 방금 우리 손준성 학생이 막 여기저기서 열심히 하는 거 잘 봤고요. 1년간 우리 이승현 선생님이 어떤 역할들을 우리 준성 학생에게 맡겼습니까? 자율탐구할 때는 제가 남북 통일을 연구하는 연구원 역할을 했고 1학년 수업할 때는 뼈와 근육을 설명하는 선생님으로 나왔고 그리고 립밤을 판매할 때 홍보하는 역할로 나왔습니다. 그거 하려면 일일이 다 준비하고 연구하고 연습하고 해야 됐었잖아요. 네. 그 힘들진 않았습니까?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다 재밌었어요. 근데 이승현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나 손준성은 이렇게 달라졌다. 발표도 많이 하게 되니까 1학기에 비해서 제 자신감이 많이 올랐어요. 더 많이 배우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 제가 달라졌습니다. 선생님의 모든 것은 제가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죽을 때까지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선생님 사랑합니다. 진짜 야 절대 죽을 때까지 잊지 마시고 예, 선생님한테 가끔 이렇게 딴 데 가셔도 연락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야 이게 참 훌륭한 친구네요. 아, 정말 그 이승현 선생님의 제자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나중에도 기억하겠다 졌습니까? 예. 자, 우리 이승현 선생님 이렇게 다양한 동기 유발 수업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도대체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어내시는 건지 이제 궁금해지거든요.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수업을 한번 설계를 해보려고 아이들 뭘 좋아할지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혹시 학생들 데리고 소설 쓰기 활동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이야기를 써보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 아, 다른 학교 선생님하고 저렇게 의견을 또 나누시는군요. 저런 노력이 있으니까 사실 이게 흥미가 유발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때? 내가 재미있게 본 소설이랑 영화를 하나를 떠올려서 주인공들을 내가 다시 소설로 한번 써보기.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요? 괜찮아? 괜찮을까요? 네. 네. 저는 아이들이 즐겁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학습 동기가 배제가 되고 없는 상태에서 이 수업을 이끌어 나가면 결과도 좋지 않을 뿐더러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학습의 과정이. 교사도 고통스럽고 아이들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아 이거 왜 해야 되나 하고 정말 도사정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저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기분이 싫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아이들을 좀 이끌고자 하는 게 있고 학습 동기를 좀 유발하고 부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든지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스토리텔링 할 때도 주인공 이름을 그 아이의 이름을 넣던가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되게 흥미를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관련된 뉴스 또는 사건, 사고 혹은 역사적 사실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좀 해주고 나면은 아이들이 자기 주변에 있었던 사건, 사고나 뉴스이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서 훨씬 더 집중이 좀 높아지는 좀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 아이들한테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완전 학습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 그거를 판가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론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게 나랑 관련이 있는가 우리가 그걸 찾아주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자기 유능감을 좀 느끼게 해주려고 아이디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승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업 중에서도 내가 좀 특화할 수 있고 내가 좀 더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이미 선택해서 개척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하시는 걸 보면서 나도 교직 생활을 하면서 다음번에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런 연구회 활동은 따로 시간을 내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방과 후에 이제 학생들 수업 마치고. 네. 그 사실 그냥 주어진 일만 하시기에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닐 피곤할 텐데. 것 같은데요, 끝나고 나면. 지금 하시는 수업을 준비하려면 너무나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준비물이 너무 많아요. 준비물도 많고 그 과외 시간에도 또 고민하는 시간까지 하면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일 것 같은데요. 그 준비물 안에는 선생님의 시간까지 들어가요. 그렇죠. 네. 제가 프로젝트 수업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수업의 중심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런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사실 힘이 듭니다. 아이들의 흥미에만 맞추면 이게 교육적이지 못해요. 그러면 아이들의 흥미와 교육을 밸런스 있게 이렇게 균형을 맞추게 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선생님 마음에 제가 막 더 찡해지는데 학생들의 시선에서 본 이승현 선생님은 어떨지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수영이가 생각했을 때 이승현 선생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승현 선생님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천사 같은 분이죠. 저희 학교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친구 같은 선생님이에요. 쌤한테 고민 상담 같은 거 하는 친구도 있고 쌤이랑 놀 수도 있고 쌤도 간식도 많이 주시고 진짜 친구 같은 선생님이에요. 오늘 왜 남자들이랑 같이 네, 풋살 보러세요. 아, 이주연 씨가요? 썸먹으로 이주연 씨 왔어. 아니, 이런 거 이거 엄마랑 그래, 너무한 거 아니야, 정말? 바보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저희는 다 할 수 있어요. 한 번은 깨봅시다. 한 번 깨보면 오히려 더 행동감 있게 잘 나올 거예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선생님 눈빛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또 찡했는데 어쩜 그렇게 따뜻할까요?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그게 저한테 기억에 남는 건 이제 동기를 유발하는 학습 전략, 아까 제가 SRCS라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가 가능하게 하려면 사실은 학생들하고 소통되는 게 있어야 되고 특히 그 따뜻한 마음이나 정말 진정한 관심 이런 게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아요. 좋은 전략이 있어도 그래서 자기 안에 내적 동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게 구현이 되고 발전되려고 하면 지지해주는 그 선생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승현 선생님의 정말 멋진 수업 잘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꿈을 여쭙습니다. 아이들에게 좀 믿을 만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년 시절 때, 학창 시절 때는 힘들 때 그걸 터놓고 말할 분이 없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좀 사소한 거라도 힘든 점을 저한테 터놓고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 무조건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클래스업 교실을 깨워라 이승현 선생님의 수업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오늘 선생님이 교실에서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신뢰를 경험하고 책임감을 배우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생님들입니다. 교실을 바꿔나가는 전국의 모든 선생님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동사도 돼. 그렇지. 저는 한국사 국어 수업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딱딱하지 않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공익 광고 한 편을 제작을 해보려고 해요. 앞으로 조금만 와봐. 죽어 있는 수업이 아니라 살아있는 국어 수업을 해보고 싶어요. 현규쌤이 저희 수업에 되게 열정이 넘치시거든요. 얘들아, 됐어? 준비됐어? 한 번만 더. 웃음기 빼고 웃지 말고. 고가의 장비를 들고 왔어요. 똑 부러지십니다. 이거 왜 안 되냐 갑자기? 생각할 기회가 많아지더라고요. 얘들아, 복을 받았다고 생각. 아이고, 이게